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 댓글 관련돼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전히 팽팽합니다. 많은 분들이 니나 버텨라, 어떻게 버티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티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경제적으로 위로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혹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위로금이 많지 않다는 사실, 그런 경우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희망퇴직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40대 초반인데 와이프도 같이 회사를 다니는 경우였어요. 와이프도 다니니까 이번에 희망퇴직 위로금이 굉장히 금액이 많답니다. 그 금액을 본인이 받고 아내는 일을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는 무조건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오고 나서 재취업을 할 것이냐, 자영업을 할 것이냐, 그럼 자영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기존에 하던 일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호구지책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일, 하고 싶은 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면 그 일을 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얼마나 키웠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독립된 상태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몇 년을 부양이거나 혹은 도움을 줘야 되는지, 혹은 부모님은 힘드신지 내가 부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죠.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저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일을 조금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필요가 있으신 분은 버텨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것, 사회가 나에게 강요한 거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갖자는 거예요. 해서 60 이후에 80까지의 인생, 지금 저희 본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나이와 실제 경제적 활동 인구는 75.9세 이렇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100세 시대가 되면 한 80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60부터 따져도 80까지 20년입니다. 그 20년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실 거냐. 저희 재취업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현재 통계로는 50대 전에는 조금 재취업이 가능하고 그나마 또 좀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55세가 나오면 사실 재취업도 어렵고 재취업해서도 금방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희망퇴직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차피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인데, 사실 요즘은 희망퇴직 자체가 뭐 연령대 없이 5년 차 이상, 10년 차 이상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희망퇴직 대상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분들이 가장 많이 희망퇴직 공고에 타겟이 될 텐데, 이분들한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40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다. 이직의 가능성.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에 특히 이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적절한 회사로 이직을 하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50대 초반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전문성, 그러니까 뭐 영업 쪽으로 아니면 엔지니어 쪽으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시면 중견기업 이상의 충분히 임원으로도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별 준비 없이 이 회사에서 계속 있겠다 생각하고 50대 초반을 지나가신 분들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분들은 사실 이제 이직 시장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려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문과인 경우. 이럴 때 이제 나이대별로 희망퇴직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겠는지. 지금 사실은 거의 다 말씀을 주셨는데, 3040이라든지 비교적,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재취업의 기회라든지 자기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가정을 이루신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퇴직할 때 만약에 좋은 직장의 경우 딜을 하면서 이제 자녀들 학자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대준다 플러스 알파로 뭐 이런 것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이제 조금 일찍 성장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부부가 혹은 내가 선택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취재하면서 만난
그 대기업 퇴사한 분들도 아직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도 좀 벌어놨고, 뭐 자가도 집도 있고,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근데 대기업을 나왔던 어디를 나왔던 이번에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재취업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것은 대부분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대기업 임원을 하셨다라고 해도 이제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단순 노무직, 아니면 지능직, 아니면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건 단순 노무직과 좀 유사할 수 있죠. 그리고 지능직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쪽 일이죠. 내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했고 그게 필요하다. 요즘 뭐 제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60세 정년을 62세로 늘리면서 근데 이제 그건 좀 특수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숙련공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실 일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별로 그게 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재취업, 그러니까 직장이 안 맞아서 심지어는 MZ세대라고 하면 그냥 나오셔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명함값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나중에 나와서 나의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막연할지라도 초목표는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버틴다고 해도 초목표는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올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버티겠다. 저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버티겠다라는 건 되게 조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비경제적인 그러니까 나의 건강, 나의 영혼, 사실현이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신다고 해도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뭐지? 나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경제적인 부분 이야기했는데 사실 희망퇴직을 거부하면 생기는 이 영상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지방에다가 창고로 이렇게 발령을 낸다든가 아까 제가 아는 지방 콜센터로 보낸다든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이 비경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은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부분, 사실 막 회사에서 딴 데로 이렇게 쫓아내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좀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 모욕감을 이겨내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3년만 버티겠다, 5년만 버티겠다, 아버님 병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아니면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는 목표를 가지면 버틸 수 있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즘은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상 희망퇴직을 하라고 그러면 희망퇴직금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는 한 대부분 다가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희망퇴직 위로금이 좀 많다든가 뭔가 확실한 메리트가 없는 한 나오는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오는 순간에 내가 재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태라면 상당 기간 이제 실직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퇴직에 대해서 내가 대상자가 되고 공고문이 나오더라도 그때에 바로 받을 게 아니라 특히 시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한다면은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 아니면은 이력서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했던 경력기술서를 작성해서 잡사이트에 올려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보시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이직할 수 있는지 재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온다. 그 순간 내가 쪽이 좀 팔리고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딱 나온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조금 참다 보면 조금 더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기 객관화 좀 더 되돌아보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게 문제인 것이지 희망퇴직 자체는 뭐 언제든지 본인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희망퇴직금 받고 다른 데로 이직하면 얼마나 좋아요. 희망퇴직, 사실 우리가 희망퇴직을 바라볼 때 받을 거냐 버틸 거냐 단순 이 두 가지 흑백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태, 그리고 타이밍, 오늘 얘기했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비경제적인 또 부분, 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희망퇴직을 예상치 못하고 받았다면 버티시라 이런 입장입니다. 최 PD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네. 버텨야 된다. 맞죠? 근데 이제 저는 버티실 때도
충분히 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한을 정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버티시라는 거고, 정답은 없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각자의 절박한 만큼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즘 또 하나 그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정년이 연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요즘 한 40대나 50대 초반분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65세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년의 연장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로 댓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야,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더 일하라는 거야? 야, 국민연금 빨리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년의 연장 why not?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버티면은 정년 연장 온다. 정년 연장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들에서의 대세는 아닌 것 같고, 일부 기업들에서 특히 임단협을 하면서 노조 쪽에서 정년의 연장 62세, 63세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같은 노동자 그리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년 연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안 되겠냐, why not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젊은 세대 분들이 이거 우리 밥그릇 빼앗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경제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여러분 2040 여러분들의 직장도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5060 세대의 어떤 명태라든지 자영업으로의 전환이 사회 전체적으로 2030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2030에 대한 배려와 5060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선배님들에 대한 배려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30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의 인구,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가 생산 인구의 주도 세력이 됐다. 생산 인구의 주축 세력이 됐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20대, 30대의 취업이 힘든 부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60대 분들의 취업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20, 30대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정년 연장 자체가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 요즘 막 논의가 나오는데 60년대생 이 세대가 인구가 또 가장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퇴직이나 명퇴에 있어서 손을 이제 떠나고 있긴 하지만 정년 연장 이게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 사회적인 합의가 시도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상당 시간 희망퇴직 관련해서 받을 거냐 버틸 거냐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 PD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의 자녀가 혹은 나의 가정 환경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직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있는지, 혹은 그 절박함 때문에 남아야 하는지, 여기에 따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본인이 준비만 돼 있다고 하면 직장에 남던 그 퇴직을 선택하시던 충분히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댓글로 희망퇴직 관련해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희망퇴직하면 준비 안 된 노후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왔는데요. 희망퇴직은 여러분들 물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 안 돼 있는 희망퇴직, 결국은 노후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희망퇴직이라는 게 특정 연령대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태가 언제든지 나는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퇴직에 대한 준비, 이것만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자료조사와 인터뷰 고생하셨는데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번. 저희 자리잡자 많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실행력이 답이다. 새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